한동훈이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여러분께서 이 추석에 부루 결식 아동을 위해 갖고 도시락 만드는 거, 뭐 이게 하는 짓이 물론 어저께 물러난 이원석이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 끝도 같을 겁니다. 근데 한동훈이 측근들한테 요즘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측근들이 한동훈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러면서 막 블러핑을 뭐 뻥을 친다고 할까요? 한동훈은 흔들리지 않아. 한동훈은 절대 강자야.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,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내용이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.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. 한동훈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신세를 졌다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. 내가 법무부 장관 되고 비대위원장 되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 나한테 뭐 특혜 주거나 나 보살펴주고 나를 밀어주고 꽃가마 태워준 거 아니야.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. 이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한동훈 입에서 나왔다고 여러분께 보장을 합니다. 왜냐하면 한동훈하고 1대1로 있었던 사람한테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래 한동훈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고 하니까 일단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배신을 했다.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자다.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는 겁니다. 두 번째, 한동훈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? 매우 야비하고 비열하고 냉혹한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사람과 별도로 한동훈의 측근한테서 이제 이런 소리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한동훈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자질이나 깜이 아닌데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다. 어떻게 해서?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내가 다 했다. 조국 사태 그때 조국 수사도 내가 다 했다. 그러니까 내가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내가 실무 수사 다 했는데 내가 챙겨야 될 과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딱 챙겨가지고 대통령이 됐다.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. 와, 저는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, 여러분.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다. 배신? 웃기지 마라.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래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안 해서 다행이다. 이랬는데 실제로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여러 한 대여섯 군데의 취재원을 통해서 체크를 한 겁니다. 물론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미 여의도 바닥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 파다합니다. 그래서 한동훈이 맨날 과실 얘기하죠. 자기가 과실을 챙기지 않고 뭐 내가 어떻게 해도 그 과실은 이게 바로 내가 국정농단과 조국 수사를 다 했는데 그 과실을 내가 못 챙기고 윤석열이 싹 챙겼다. 그래서 저는 뭐 과실을 챙기지 않아도 좋습니다.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한동훈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참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인물이다. 대통령을 하기에. 그러면서 두고 봐라. 다 내 뜻대로 될 것이다.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. 정말 밥맛 없지만 박상수라고 변호사인데 이번에 나왔다가 이제 떨어진 사람 있죠? 이 박상수가 한동훈이 두고 봐라. 다 내 뜻대로 될 것이다.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어라? 이랬습니다. 그런데 당장 바로 이런 이야기가 쫙 퍼지더라고요. 이 정치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웃기는 데죠.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울 정도로 소문이 정말 한 방에 쫙 퍼지는 곳입니다.
자, 최근에 들어서 한동훈이 이렇게 초조해 가지고 이렇게 뻥을 치는 거.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. 진짜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은 솔직히 난데 제가 소리를 좀 다시 조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소리가 계속 작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. 네. 그런데 잘 들리십니까? 아이, 너무 죄송해요. 그런데 한동훈이 이렇게 뻥을 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? 최근 들어서 한동훈이 보여주는 거에만 올인을 하고 정말 한동훈이 문제가 많다.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.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뭐 이렇게 잘 되겠거니 뭐 근사하게 되겠거니 뭐 새로운 인물로서 참신하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한동훈의 정치는 그냥 보여주기만을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. 납작한 배, 그 다음에 하얀 피부, 덕지덕지 화장한 얼굴, 네, 그리고 넥타이 풀어 제치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하루 이틀 보는 거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. 게다가 한동훈의 정치적인 능력, 이 정치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자기의 입에 제대로 이 딜리버리, 싣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사안들,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잘 정리를 하느냐, 그야말로 운전을 잘하느냐,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은 운전 면허가 없는 게 아닌가, 아니면은 초보 운전이라도 정말 이건 너무 심한 초보 운전 아니냐,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뭐 박단 전공이 그 협회장을 만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? 그러면 박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형택인데 박단하고 만나서 조용히, 네, 지금 조절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조용히 있어야 될 텐데 이 박단 만나고 나서 또 어떤 짓을 했느냐, 임현택한테 연락을 해갖고 또 만난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얘 도대체 뭔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. 그리고 정치판에서 이 이른바 정치 고수들, 기자들, 네 맞습니다. 김두한님 정치 미숙하죠. 이 고수들 사이에서 이 뭐 갈등만 키우고 성과도 못 내고 이 리더십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닌가. 그리고 이 업무너는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.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동훈한테 이제 호의를 보여온 아마 정치 쪽에 원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한동훈은 참신해 보이고 여당 내에서 존재 의미가 크다.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한동훈 체제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. 이 자기의 세력화를 하는데 진척이 없고 또 의원들은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. 즉 스스로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참모도 변변치 않다. 이렇게 분석했는데 매우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는 한동훈은 한마디로 겁먹은 한동훈, 이렇게 이 특정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의 특징이 뭐냐? 이거 아주 무릎을 딱치게 합니다. 대통령 앞에서는 직언은 못하면서 대통령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국민들한테 고자질을 한다. 저 큰형아가 나를 막 때려요. 나를 막 꼬집어요. 나 알밤을 꿀밤을 줬어요.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. 진짜 국민들에게 고자질을 하죠. 두 번째는 정작 대야투쟁. 이재명이 만나가지고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. 이재명의 놀잇감, 이재명의 공깃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재명이가 황당무계한 윤석열 정부가 계엄, 음모론을 이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그 앞에서 항의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. 이러면은 정말 한동훈 참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다가
이 도시락 그 행사에 가가지고 실내에 들어가면 실내에 슬리퍼 신으면 되는데 슬리퍼를 안 신고 굳이 덧신을 운동화에다가 신어가지고 그 덧신이 완전히 다리미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자기가 키가 커 보이는 거, 그 키가 작다는 거를 그냥 맨발로 양말만 신으면은 뽀로가 날 테니까 그거를 덧신을 신고,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좀 딱하기도 한 거예요.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 키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맨날 허리에다가 손 넣고 나 배 납작해요, 허리 날씬해요, 허리 뭐 32인치 1인치예요 뭐 이런 거 보여주고, 이게 뭐 아이돌 연예 기획사의 아이돌이지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제1여당의 당대표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. 그런데 오늘 제가요 또 이 한동훈하고 같이 오랫동안 검찰에서 있었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물어보면서 나 역시 한동훈이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제가 봤던 이제까지 당 대표에 있었던 여러 정치인이 있었는데 가장 약한 최약체 정치인이 한동훈이다. 이렇게 정치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 뭐 팔싹동이도 아니고 아까 이제 미숙아라고 그랬는데 뭐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뭐 미숙아 이 소리 해가지고 뭐 이 유시민이 저한테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전혀 숙성이 안 된 거죠. 그러니까 겉절이는 겉절이대로의 맛이 있죠. 그리고 묵은지는 묵은지의 맛이 있고, 근데 겉절이도 아니고 묵은지도 아니고 정말 아예 솜씨가 없는 거죠. 즉 김치에다가 그냥 소금만 그냥 뿌린 듯한, 그게 이제 한동훈의 정치. 그러면서 이거 김치예요, 네 저 참신한, 네 이 겉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의 정치 같다. 그랬더니 그분이 참 맞다고 저한테 이제 막 농담처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,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계속 베이비시팅을 해줬다. 한동훈을 애복에, 즉 베이비시터 노릇을 한 게 윤석열 부장검사였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한동훈은 굉장히 부풀려지고 과대 포장돼 있고, 그리고 나르시스트, 이거 다 검찰에서 알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동훈하고 같이 엮여서 한 팀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대요. 그분 말씀대로.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이 맨날 징징거리면서 여기 나 넣어주세요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이가 참모로서 막 줄도 잘 치고 정리도 잘하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는 넣어준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한동훈이 특기가 그거라는 거예요. 전화질, 기자들한테 전화질 해갖고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맨날 기자 끼고, 그래서 한동훈의 별명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서초동 편집국장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 한동훈이 그러면은 한동훈하고 뭐 언론하고의 관계도 매끄럽게 해주고, 뭐 수사하는 데 있어서 뭐 언론에다가 던지면 또 여기서 검찰이 받고 뭐 그런 수사 잘하면 빨리 성과 내고 좋지 않았느냐, 제가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고. 딱 한동훈이 봐가지고 이게 뭐 꼬이고 뭐 어려울 것 같고 이러면은 거기서 발을 싹 뺀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다 떠안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상 한동훈이 뭘 해놨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아예 손을 뗀 것처럼 왜 설거지만 잔뜩 남겨놓고 튀어버린다는 거죠. 그래 놓고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윤석열 부장검사한테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어떠냐, 사람들에게 너무나 푸근하게 잘해주는 타입이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동훈이가 참 똑똑하고 이러는데 이 똑똑한 동훈이를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, 모두들 참고 걔 좀 챙겨줘,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베이비시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검찰 조직에서 그나마 저렇게 이름도 날리고 뭐 에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도 끼우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.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도 다 언론이 만든 허상이라는 겁니다.
실제로는 어떠냐? 한동훈이 굉장히 애드리브, 순발력이 아주 없다시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법정이나 또는 수사를 하는데도 뭐가 막히거나 이러면 그거를 확 뒤집거나 또는 이 조사를 할 때도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때 막 자기가 써온 거 막 딱딱딱 막 읽어내는 거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조를 했지. 이거를 쫙 꺼나 보면서 뭐야? 똑바로 얘기하셔. 그날 어디 있었어? 청담동 그날? 이러면은 이제 이 콱 막혀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 한동훈하고 많이 일했던 사람들도 참 윤석열 대통령을 깜찍하게 속여 먹었다. 그리고 사람 좋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베이비시터 노릇을 했다. 이러면서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나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사람한테 잘하고 호탕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다음에 이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풀리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수하면서 여러분 말이 구수지 10년 가까이를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솔직히 얘기해서 더구나 뭐 5수부터 3수까지는 그렇지만 4수부터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잘 안 풀리고 가엾은 사람에 대한 무한대의 말하자면은 보살핌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무한대의 보살핌 이거를 최고로 이용해 먹은 게 한동훈이다 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돌봄은 불가능하다.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한테 참고 잘해주고 하다가 왜 그런 사람 있죠. 한번 돌아서면 그냥 무섭게 돌아서는 그런 타입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한동훈은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겁먹은 한동훈 이게 한동훈의 상태를 100% 이야기해 준 거랍니다. 그리고 일단 의원들은 한동훈의 이 근수를 다 알아봤기 때문에 아무도 한동훈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 한지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맨날 한동훈의 괴벨스 노릇을 하는 김종혁이라든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전방에서 자기가 막 싸워주는 것처럼 막 폼을 잡는 김경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 품질로 치자면은 한 C급 상품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도 너무 너덜너덜하다. 그래서 한동훈도 이제 너덜너덜 한동훈이 돼가고 있다. 어느 날은 그냥 찌릿쩍 밝혀질 것이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한동훈이 올해를 못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이 좋습니다, 여러분.